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장한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중국 주식시장의 상황과 전망 그리고 투자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투자전략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일단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선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200을 넘었고 코스닥도 800을 넘어서 순항 중인데요. 이거를 그냥 강세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좀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강세장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이제 약간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예. 요즘 보면은 좀 우상향의 모습이긴 한데 지금 주가 수준이 2,2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초에 2,600까지 저희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고점, 그러니까 지난 큰 고점을 이제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강세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래도 요즘에 시장의 어떤 에너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강세장의 모습을 드문드문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시장 에너지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 사실은 실물이 받침을 해줘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원천은 굳이 따진다면. 근데 이제 지금 성장률은 어쨌든 그래도 마이너스인데, 이 주가는 이제 연고점을 막 넘보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라오니까 뭐 강세장 또는 뭐 상승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떤 괴리가 있다 보니까 결국 얼마 안 가서 이 좀 큰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또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지금 3월달 이후에 주가가 4개월째 올랐고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기업들도 굉장히 힘든데 주식시장은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괴리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저명한 투자 뭐 구루라고 일컫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조정은 늘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조금 길게 보신 분들은 늘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늘 주가라는 게 약간 이제 기대감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괴리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괴리를 지금 엄청난 돈의 힘과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잘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이제 그 사회 구조가 되게 크게 격변할 때는 이런 괴리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언택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 비쌉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의 어떤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는 뭐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들로 보면 싸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5년 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뒤, 3년 뒤 또는 조금 길게 봐서 4년 뒤, 5년 뒤에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주식시장이 뭐 비싸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논란보다는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은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한국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또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완전히 다 반영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천천히 반영이 됐을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급격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뱅크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면 시중은행 갈 필요가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설사 대한민국 은행이 망하진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은행의 존재감은 점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카카오나 뭐 네이버 페이나 이런 거의 존재감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것을 시장은 좀 더 빠르게 보통 같으면 뭐 한 3, 4년 걸쳐서 반영할 거를 코로나 직후에
뭐 지금 한 3, 4개월 만에 다 반영을 해버리는 네.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이렇게 이제 뭐 좀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오늘 관심사는 미국 증시부터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최근 흐름 미국 뭐 나스닥이라든지 또 다우 상당히 좋은 편 아닙니까? 상황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근데 사실 S&P 500을 미국의 대표 벤치마크 지수로 많이 보는데요. 네. S&P 500은 사실 3,200 정도 수준에서 좀 예. 그냥 이렇게 좀 뭐 위에는 있지만 네. 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근데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예. 소위 이제 기술주 비중이 한 40% 이상이 되는 나스닥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네. 조금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예. 네. 이러면서 굉장히 이 IT 주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굉장히 좀 주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특히 국내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최근 1년 새 500%나 올랐다고 하고 그러는데 네. 그 테슬라가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테슬라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요즘은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예. 뭐 예전에는 한 300불이었던 게 지금 1,500불이거든요 한 네. 주에. 예. 그래서 뭐 1,000슬라다 뭐 네. 좀 있으면 2,000슬라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네.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전기차가 잘 팔립니다. 아. 저희 한국에서도 예. 지난 4월달, 5월달에 그 소위 이제 그 외제차, 예.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 판매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아. BMW나 뭐 벤츠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예. 그 그 외제차들보다도 예.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외제차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1위라는 말씀.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 전체에서. 자동차에서 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네네. 거고요. 제가 집이 경기도인데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이런 그 충전이 조금 더 자유롭다 보니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 최근에 정말 한 2달 사이에 그 신호등 서고 있으면 정말 그 한 라인에 전기차 뭐 모델 3나 S 같은 차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렸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많이 팔리는데 네. 이제는 가솔린이나 경유차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되게 딜러 위주의 시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매장에 가서 네. 딜러랑 이제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해가지고 차를 파는 그런 구도인데 예. 테슬라는 사실 그냥 온라인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인터넷으로도 아, 주문을 차를요? 가능해요. 언택트가 말은 예. 참 되는 셈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는 뭐 미국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5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하겠다고 하면서 네. 유럽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아, 실적이 좋다. 실적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런 건 아닌데 테슬라가 연간으로 네.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4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왜 네. 중요하냐면 네. 사실 테슬라를 다들 이제 꿈의 주식이라고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작년부터 앨런 머스크 CEO가 예. 자기가 1년 안에 흑자를 만들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적도 사실은 이제 꿈이었던 그런 실적들이 이제는 현실화 막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테슬라를 단순히 이제 전기차로 보지 않고 네.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거기가 또 맞물리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은 전기차만 팔았는데 예.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따로 떼서 팝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네. 다른 차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에도 5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이제 5단계 자기네들은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도 뭐 사고가 나가지고선 네. 사람도 뭐 이렇게 사망하고 그랬는데 아직 뭐그 5단계라고 인정할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논란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자기 내부적으로는 거의 도달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 네. 조금 뭐 규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픈 100% 이제 자율주행은 안 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5단계에 거의 도달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소프트웨어만 예를 들어서 따로 팔면 예. 뭐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익의 예. 대상이 되는 거니까 예. 이거는 뭐 사실 이익에 있어서 단순히 전기차 몇 대 팔고 이 문제가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다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갑자기 이제 좋아지게 보이는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수익성이 다변화되고 또 이제 실적이 뭐 현실화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테슬라가 말하자면 상승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은 이게 1년 사이에 5배나 그렇죠. 오른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네. 특히 뭐 세계 1위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도요타 시가총액을 넘었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급성장이다. 그래서 또 요즘 최근에 사실 테슬라 주식이 좀 $1,500 넘었다가 또 살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이것도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떤가요? 보시기에? 저도 사실 1년에 5배 오른 주식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뭐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익이 5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요타에 비해서는 뭐 판매량이 20분의 1인데 네. 네. 이게 똑같이 주식시장에서 가치를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요즘에 어떤 그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 관심을 받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한다라는 것 같아요. 아, 시대 변화. 앞으로는 그 내연기관차, 뭐 가솔린이나 경유차보다는 예. 네.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갈 수밖에 없고, 예. 근데 결국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른 업체들을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아.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계의 아이폰이다. 아, 그렇게요. 사실 저희가 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사실 그 아이폰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사실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테슬라가 잘 되는 것이 또는 테슬라 이런 성장이 앞으로 자동차 업계 또는 전체 테크 업체들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또는 기업들이 나아가는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더 세게 간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네. 저도 일정 부분은 이제 실적도 잘 나온 데다가 뭐 더 좋아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 글쎄요 뭐 쉽게 이렇게 막 아주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좀 긴 조정 네. 또는 가파른 조정은 아닐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말을 실적을 내고 또 전망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산업 이런 네. 쪽에서 많이 요즘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이 이제 쫙 그 말하자면 이제 올 상반기에 뭐 아주 그 매출 이익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나라 제조업도 같은 그 뭐랄까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것 같죠. 저희는 잘 모르는데 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LG 화학도 그렇고 세계 네. 1위가 LG 화학 네, 이번에 아니었어요? 1위로 됐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LG 화학은 전통의 어떤 화학 산업도 있으면서 네. 배터리를 개발을 정말 꾸준히 네.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글로벌화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번에 실적 나온 걸 보면은 배터리 산업 부분도 예. 사실 그동안 설비 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1위는 세계 1위이긴 해도 계속 적자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사용량도 저러니까 이번에 1위로 된 거죠. 네. 그 예. 보니까 CATL인가 중국이 CATL이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리고 일단 뭐 저희 테슬라도 봤지만은 그 보통 팡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다른 주식들 그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구글, 넷플릭스 이런 IT 플랫폼 기업들도 강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여기는 올랐고 그다음에 그렇게 강세인 이유는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빵류의 기업들이 되게 좋은데요. 네. 아마존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네. 연초 대비로 한 거의 60% 가까이 네. 올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사실 이제 조금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SNS에서 이제 광고 수익이 많고, 예. 구글도 이제 포탈이니까 이제 광고 수익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 영향을 좀 탑니다. 그래서 아. 실적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보다는 좋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한 20% 올랐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빠진 거 다 회복하고 예. 하고도 조금 더 더 올랐죠. 많이 올라서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주식 시장에서 잘 많이 올랐다,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왜 이렇게 올랐냐? 예.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아마존의 실적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가 QOQ,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3% 감소를 했는데, 그렇죠. 뭐 YOY로 보더라도 엄청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큰데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그러니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거의 40% 늘었습니다. 아, 40%.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환상을 주는 것 같아요. 얘네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좋아진다. 이런 네. 환상을 주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네. 거의 한 6배 가까이 잘 나왔습니다. 6배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주가가 강하다. 예.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언택트 시대가 왔으니 이런 업체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네. 막상 까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겁니다. 아. 그리고 예. 페이스북도 예. 뭐 이제 광고를 안 할 거니까 기업들이 예. 큰 기업들 많이 안 할 거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좀 필터링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네. 많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광고를 안 하겠다. 예. 뭐 이래가지고 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실적도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들 많이 했는데도 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12%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뭐 마이너스 나고 박살 났는데 예. 얘네들은 사람들이 그래도 얘네들 기업들은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예. 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제 주가는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럼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뭐 실적이 계속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뭐 조정은 받겠지만은 계속 뭐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난 2분기나 상반기의 실적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마트를 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존을 살 수밖에 없는 예.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고, 예. 하반기에 그래도 뭔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뭐 이대로 맨날 온라인으로만 사고 팔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네. 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비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예. 아마존하고 넷플릭스를 빼면은 예. 사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한 200, 300달러 정도 예. 수준이죠 한 예. 주에. 보통 이제 저희가 비싸다 안 비싸다를 볼 때는 이제 그 PER 멀티플, 예.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 대비 이제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소위 이제 PER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은 한 20-30배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20배 한 중후반 정도니까 예. 아주 비싸다라고 사실은 뭐 보이지는 않고, 예. 아마존은 좀 비싸죠. 예. 100배가 넘고 넷플릭스도 좀 비싸긴 하는데 예. 뭐 매출이 연 40%씩 느니까 예.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PR도 PR이지만 성장성을 같이 감안해서 봤을 때는
아주 비싼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들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테슬라하고 우리 이제 팡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이제 유명한 주식들 말고 또 미국 증시에서 좀 눈여겨 볼 만한 주식이 있다면 팁을 하나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뭐 이것도 안 유명한 주식은 아니고요. 네. 페이팔이라고 하는 주식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예, 근데 예. 이제 저희는 빵류에 가려서 네, 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예,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좀 거죠. 예, 예. 안 알려져 있는데 페이팔. 뭐 페이팔 같은 이제 전자상거래 예. 또는 이제 온라인 결제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은 좀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세상으로 가면서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결제 같은 것들을 이제 현금을 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 네. 이런 페이팔과 같은 이런 이제 그 온라인 결제 업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 외에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 되게 좀 좋아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이제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워크나우 뭐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쓰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비대면 때문에 이제 자택근무를 해서 없는 예. 경우에 예.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잡무 같은 것들을 예. 컴퓨터로 자동화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뭐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아주 100% 적합한 그런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그런 회사들은 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또는 사람들의 취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예. 어떻게 마케팅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마케팅을 분석하는 직원이 예전에는 3명이었다면 예. 이제는 2명이나 1명만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럴 사람의 수가 일을 줄여주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재택근무하니까 예. 사람을 사실 잘 많이 안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람 인력을 좀 대체해주면서 예.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력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전 되게 좀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사이버 안보 업체들, 보안 업체들도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들 온라인이 너무 많이 되니까 사실 이제 사고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 예. 뭐 개인 데이터들이 이제 뭐 뚫리기도 하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예. 보안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예.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 개별 종목 투자도 좋지만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불안감이 있고 또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연동형 말하자면 뭐 ETF 같은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좀 유명한 대표적인 ETF 몇 가지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가능하면 장단점도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ETF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미국은 QQQ라고 네. 예. 나스닥 100 예. 지수의 ETF가 있는데요. 네. 뭐 제일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면 그 나스닥 100이다 보니까 장점은 이런 빵류의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를 많이 반영을 해요. 네. 하면서도 예. 아무래도 지수다 보니까 예. 개별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습니다. 그럼 나스닥 100이라는 거는 100가지 종목을 다 반영을 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주로 이제 빵류의 기업들이 이제 5개, 6개니까 네. 예. 반드시 들어가겠고요. 예, 반드시 들어가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빵류의 기업들보다는 올라가는 속도는 좀 더디겠죠.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 한 기업이 뭐 3%, 4% 빠지면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예. 이제 이런 QQQ 같은 지수형 ETF가 예. 아무래도 좀 막아주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빵류의 그러니까 빵류의 기업들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좀 늦을 수 더디다. 있겠고, 예. 이게 좀 이제 단점일 것 그러니까 같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은 그 QQQ라는 거를 사면 되겠네요. 예,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빵류의 기업들이 막 3% 이렇게 빠져도 예. 네. 얘는 1% 그러니까 1%안 빠지거든요. 그 비슷한 예. ETF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QQQ 말고도. 네. 그러니까 QQQ라는 거는 이제 ETF 이름인데 네네. 사실 이 ETF는 저희 한국에서도 뭐 코덱스도 있지만 네. 예. 뭐 코세프도 있고 예. 뭐 타이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예. 비슷하게 추종하는 ETF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이게 좀 이름도 쉽고 네. 기억하기도 쉽고 워낙 이 거래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되게 좀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QQQ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냥 뭐 별 의미가 없나요, 그게? 아마 나스닥의 Q를 그리고 100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거를 되게 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구나. 좀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QQQ 말고도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 네. 업체들로 만들어진 ETF가 있는데요. 네. IGV라는 IGV. ETF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업체는 그러니까 이 ETF에는 이제 뭐 그 애플은 없어요. 야. 애플은 없는데 예.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뭐 오라클이라든가 어도비라든가 이런 이제 주로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대형 업체들보다는 네. 이제 조금 밑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예.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보통 기본 하드웨어 업체들 또는 이런 제조 업체들보다 네. 좀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뭐 오피스나 맨날 쓰지. 그쵸, 써야 되니까. 안정성이 높죠. 안정성이 높은 예. 거죠. 그래서 이 ETF도 사실은 성장성은 되게 좋은데 예. 생각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좀 적은 네. 그런 ETF라서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요즘 또 백신 얘기를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뭐 제약 바이오 네.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예. 미국의 제일 유명한 헬스케어 ETF가 예. XLV라는 예. ETF가 XLV.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유명하고 뭐 대표 헬스케어 섹터 ETF인데 예. 뭐 여기는 뭐 저희가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모더나도 모더나 백신. 같은 그런 네. 업체들은 없는데 없어요. 그래도 그건 또. 큰 예. 웬만한 제약 업체들은 다 있다 보니까 예. 파이자나 뭐 이런 예. 업체들 다 있다 보니까 뭐 그래도 이런 헬스케어나 백신 같은 이슈들이 나왔을 때 어쨌든 좀 많이 반응을 잘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런 ETF들 그 어떤 수익률 차이는 좀 현저합니까? 아니면 비슷비슷합니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죠. 있어요. 예. 뭐 그때 상황별로 시장 예. 시황별로 달라진다. 그리고 예. 요즘은 이게 ETF의 어떤 추세가 지수형 ETF들도 있지만 네. 이제 뭐 아니면 뭐 헬스케어 예. 이렇게 이제 섹터별로. 섹터 또는 이제 테마별로 가다 보니까 아. 예전보다는 확실히 차별화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똑같이 소프트웨어를 하지만 뭐 나는 보안 관련한 소프트웨어만 투자하고 싶어 하면 또 그런 ETF가 또 따로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ETF 고르기가 또 개별 종목 고르기만큼 네. 또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부들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 개인들도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식을 많이 산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 개별 종목을 좀 많이 사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ETF 쪽을 좀 많이 사는 편인가요? 개별 주식을 기본적으로 많이 삽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존, 예. 테슬라 이런 예. 거, 그다음에 애플 네. 이런 거 많이 사시고요. 그럼 개별 종목들을 개인이 직접 사는 예. 거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QQQ 같은 ETF도 많이 사시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좀 되게 쉽잖아요. 아마존 예. 네. 앞으로 온라인화되고 비대면화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전자생활을 많이 할 거다. 네. 이건 아마존, 애플 앞으로 비대면 됐을 때 전자기기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예.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전자기기 애플 굉장히 좀 쉽게 다가오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빵류의 기업들은 주로 그런 그 개별 주식 이렇게도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을 이제 사는 방법 이게 뭐 많이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은 또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낯설고 그렇죠. 개인들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뭐 환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복잡해도 보이는데 그거 사는 방식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사실 국내 주식을 사는 거랑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결제를 사실 이제 그 실시간으로 하려면 밤에 그러니까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그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좀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좀 그 양도소득세가 좀 차이가 있죠. 네. 뭐 해외 네. 주식은 무조건 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양도소득세 논란이 있다가 그래도 이제 이번에 5천만 원 이상만 어쨌든 예, 예. 20% 이상 하기로 했는데 예.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양도소득세가 한 22% 아, 22%.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은 20%를 부과하기로 했으니까 그뭐 대충은 비슷하네요. 22%면은. 근데 거기다가 예. 배당 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네. 아. 배당이 한 15.4%. 아. 소득세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국내 주식보다는 이제 아직까지는 네. 양도소득세는 뭐 앞으로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조금 예. 더 내야 되고 예. 배당 소득세도 내야 되다 보니까 예. 약간은 이제 그런 세금에 있어서의 불리한 점들은 좀 있고요. 그 250만 원 기본 공제도 뭐 2022년인가? 뭐 그때부터 또 없앤다는 그런 이야기도 네.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2,500만 원까지만 딱 이상의 그로 초과로 이익을 낸 거에 대해서만 이제 22% 내게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아직은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래세는 있나요? 거래세도 있긴 하죠. 아. 근데 이제 그래서 비싸진 않죠. 예, 그렇게. 증권사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렇게 제휴를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거래세가 한 0.2에서 0.5% 네. 예.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저희 한국보다는 조금 비싸죠. 아, 한국보다 예. 비싸. 0.3 저희는 0.3%고 예. 내년에는 또 0.2%로 내려가니까 네. 조금 비싸고 여기다가 또 환전 수수료가 또 좀 그러니까. 붙습니다 합니다. 아, 예. 근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이 환전 수수료가 조금 되게 생각보다는 부담이 되는 게 예. 이게 그러니까 거래세는 팔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예. 환전할 때 할 때. 아, 살 한 다시 할 번 때. 내야 되고 예. 나중에 이제 팔아서 차익 실현할 때 한 번 더 내야 되니까 예. 두 번 붙죠. 아.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이 국내 주식보다는 좀 있는 편입니다.